안녕하십니까. 자유북한방송의 강석진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 신동춘 박사님을 모시고 자유통일이 되면 무엇이 좋은가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는데요. 자, 우리 대한민국 정전 이후에 우리는 70년 동안 자유를 누리고 물질적인 그런 풍요를 우리는 계속 누리고 있죠. 거기에 반해 휴전선 이북의 우리 동포들은 좀 굶주림과 독재하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앞으로 통일이 되면은, 자유통일이 되면은 이북의 우리 동포들뿐만이 아니라 남과 북의 우리 모두가 어떤 혜택을 누리게 될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동춘입니다. 예, 제가 지금 리드하고 있는 단체 이름이 자유통일국민연합입니다. 근데 제가 우리 옆에 강 작가님하고 거의 이제 4년 전에 이거를 장명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더라도 참으로 이름을 잘 줬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자유통일이 우리 시대의 시대적 정신이고 시대적 사명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뭐 자유민주 통일까지 붙이자는 분이 많은데 길기도 하고, 민주라는 거는 공산주의가 또 다 쓰는 게 민주이기 때문에 핵심은 자유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네. 북한이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거는, 저들은 자유민주 통일이 아니라 적화 통일이죠. 전쟁을 통한, 혁명을 통한, 그러니까 너무나 다르죠. 그렇게 얘기하긴 좀 뭐하니까,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뭐하니까 평화통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요즘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그런 간판은 굉장히 유예됩니다. 평화통일이 지금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가지고 위협을 하는데 어떻게 평화통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핵무기 다 내려놓고 하면은 평화통일이 되겠지만은, 우리는 그것보다는 우리 국민들이 자유롭고 잘 살 수 있는 자유통일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해서 오늘 특별히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자유통일을 왜 해야 되느냐? 자유통일이 되면 뭐가 좋은가? 하는 문제를 와야 우리가 자유통일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적화통일은 안 되고 왜 평화통일은 안 돼야 되는가 하는 문제.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제가 이것저것 생각나는 걸 하다 보니까 한 11가지가 됐는데요. 꽤 많죠. 네. 그만큼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북한 동포 여러분이 기아와 압제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가져가면 그 폭압적인 독재 정권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3대 세습의 전체주의 폭력과 공포 통치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10만 명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강제 수용소. 아이고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한 400 내지 500개가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감시, 뭐 평소에도 감시를 받지만 고문 처형이 사라지죠. 이런 건 없는 겁니다. 강제 수용소는 사법기관에 의해서 형벌을 받게 되면 뭐 교도소라는 데를 가는 것이지, 강제 수용소는 사법적인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끌려가는 거거든요. 이 강제 수용소 이걸 운영하는 건 사실 일본 그 강점기 시대 때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더 악한 거죠. 같은 동포끼리. 이것을 제대로 재판을 받지 않고, 제대로 공정한 재판을 받지 않고 이렇게 투옥된다고 하는 것은 인권 탄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온다. 자유와 인권, 또 우리가 마음 놓고 경제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다운 생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이어서 두 번째로, 기아와 압제에서 해방되는 걸로 족한 건 아니죠. 우리가 자유와 번영의 새로운 세상을 누리는 건데, 사실상 새로운 세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이제까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자유와 번영을 누렸거든요. 이 누린 것을 그대로 북한에도 전파가 돼서 그대로 적용이 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라고 했지만 북한에는 새로운 것이지만 이건 서로 새로운 것이 아니고, 우리로서는 이미 다 경험한 것을 북한 동포 여러분이 햇빛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있지만은 대한민국 국민이 누린 자유와 번영을 북한 동포도 함께 같이 누리자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자유라는 것은 언론, 말할 수 있는 자유, 출판, 책을 만들어서 글을 쓸 수 있는 자유, 집회, 모여서 뭔가를 논의할 수 있는 자유, 결사,
그런 뭐 같이 이제 단체를 조직한다든지 또 신앙의 자유. 이것은 정말 우리 인간으로서는 인간이 누려야 예, 아주 기본적인 조건이죠.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이라는 것은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을 하고, 그래서 복지의 권리, 국가가 국민들로 하여금 최저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따로 얘기하면 종교 활동의 자유라는 것이, 지금 북한 교회가 다 지하로 숨어 들어가고 그나마 칠골교회 뭐 봉수교회 있지만 그건 예. 이제 관제교회고 그 관제교회죠, 지정된 지금. 사람들만 외부에 보이기 위한 그 뭐 쇼케이스에 불과죠. 그러니까 그 뭐 세계에서 뭐 평화 대회 뭐 이런 것도 했다는데 다 그 보여주기 위한, 북한이 언제 평화를 추구했습니까? 그러면 아웅산 테러 때 우리 장관들을 16명을 죽였어요. 테러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평화를 운운할 자격은 없죠. 예. 그리고 이제 종교 활동의 자유는 뭐 기독교, 천주교, 불교, 심지어 뭐 이슬람교도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교회와 사원이나 이런 것들이 다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경제적으로는 시장 경제 체제에 대해서, 시장 경제는 개인이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걸 의미하고, 이게 부의 축적이 가능한 것이죠. 부의 축적. 자, 공산주의에서는 부의 축적이 불가능하죠. 공산당이 나눠주는 대로 먹고 그냥 개인 소유가 없으니까. 이윤도 없고, 이윤이 있어야 축적이 가능하잖아요.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 될 수 있는 권리, 잘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개인의 최저한의 생활 수준을 국가가 보장한다. 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화 하는데 핵무기가 있는 평화, 이런 것은 평화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자유통일이 돼서 진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도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한 전쟁과 파멸의 공포로부터 탈출하잖아요. 그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네. 평화가 유지되려면 군사 균형이 유지될 때에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 뭐 인간이 원래 전쟁을 좋아하는 건 아닌데 항상 상대방이 먼저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평화를 유지하려면 우리도 같은 정도의 무기를 가지고 대항력, 소위 그 이제 디터런스라고 합니다. 억지력을 가지고 있어야 균형이 이루어져서,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서 평화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일방이 군사 무기를 가지고 일방은 평화롭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건 평화가 아니고요. 곧 그것은 한쪽에 의한 흡수나 정복을 의미합니다. 세계 유럽의 역사 봤죠. 유럽은 잠시라도 전쟁이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100년 전쟁, 30년 전쟁, 뭐 아주 내가 역사 모임에서 제가 이제 30년 전쟁을 발표하도록 되어 있는데 30년 동안 여러 나라가 되면서, 이게 보면은 오늘날의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아주 비슷해요. 그러니까 왜 전쟁을 했겠습니까? 상대방이 전쟁을 일으키면 우리는 막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인류의 역사고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질적인 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예. 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피할 수 없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로마의 어느 그 장군이 네. 이런 말을 했대요. 평화를 원하느냐? 네. 전쟁을 준비해라. 평화를 원하는 자 전쟁을 준비해라.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한반도에 이제 그 자유 통일이 되면은 서로 적이 없어지잖아. 남북 간의 적대 관계가 없어지니까 지금 남북한 대결로 인한 과다한 군비 지출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군비란 건 완전히 소모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남한도 사실 이만큼 경제 발전이 일으켰지만 많은 군사비 지출이 있는 거예요. 북한은 더하죠. 경제력이 없는데 엄청난 그 남한하고 대항하기 위한 군비 지출을 하니. 그렇죠. 인민들은 군교 죽이면서 핵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하고 하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이 가중되겠냐고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 생활 수준도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그 군비 지출이 다 없어지면, 물론 이제 중국하고 다른 거에 대한 대비는 또 있어야겠지만 그건 또 다른 문제니까, 적어도 우리 민족끼리 서로 대결하기 위한 그런 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국민 생활 수준 향상에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 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한반도가 일제 시대 때도 뭐 사실 분단 시대는 아니었죠. 일제 시대 때 식민지였지만 일단은 통일된 식민지였으니까 역설적으로. 그런데 1945년에 진짜 분단이 일어났어요. 분단이. 그래서 이게 지금 한반도의 통일이라고 하는데,
재통일이라고 봐야 돼요. 원래 리유니피케이션입니다. 예, 원래 하나가 있었던 게 분열이 된 거를 다시 하는 거니까 재통일입니다. 그러면 이 재통일의 의미는 뭐냐? 우리 한민족 한국가의 소위 정체성을 회복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북한하고 분단되면서 지난 70년 거의 이제 80년이 돼가는 시점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질화가 됐어요. 심지어 뭐 언어도 뭐 북한에서는 우리는 영어로 좀 코너킥이라고 하는데 북한은 뭐라고 그러죠? 모서리꼴이라고. 모서리킥이라고 그러죠. 모서리킥이라고 해요. 모서리 모서리착인가요? 예, 모서리착이. 그러면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 말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대충 감을 통해서 하는데 이 밖에도 용어라는 것이 서로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다음에 이념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념이 지금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로 분열이 돼 있고 문화가 완전히 틀린 거죠. 지금 북한 여성들의 한복을 보면 이 기치 굉장히 그 홀쭉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게 넉넉하잖아요. 이것도 오랫동안 이질화가 되면서 너무나 이 복식 형태도 바뀌는 것이고 또 언어 자체도 완전히 언어라는 게 생활 수준, 생활이 그냥 반영이 되잖아요. 언어가 차이가 나고 생활 자체도 점점 너무나 다른 거죠. 예. 북한에서는 그 살각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체중을 줄인다고 하는데. 아, 살각이라고 그래요? 예, 살각이. 북한은 뭐 굉장히 너무 그 성군 정치라서 그런지 전투적인 용어가 많아요. 뭐 이렇게 살을 줄이면 되지 까기까지는 또 뭡니까? 예. 이제 대한민국이 다시 하나가 된다 하는데 중대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영어로는 사우스 코리아로 많이 불려져요. 이게 현실입니다.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왜냐면 그게 현실이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없어지고 대한민국 하나만 코리아가 되는 거죠. 하나로. 네. 그 이제 아까 또 재통이라고 했지만 지금 지구상의 분단 국가가 다 사라지고 한반도 하나만 남았습니다. 지금 베트남 통일됐죠. 독일이 통일됐죠. 분단되었던 국가가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강대국 통치에서 분할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고 다 통일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분단된 국가가 모두 네 나라였었대요. 네네네. 근데 유일하게 지금 한국만 남아 있어요. 예, 분단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게 강대국 정치의 영향이라고 보죠. 미국하고 중국하고 대결이 있어서 이것이 팽팽하게 지금 대립이 되면서 아직까지 현상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이것이 분단 및 남북 대결이 있었잖아요. 분단에서 이게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어요. 이산 가족도 생기고 뭐 결국은 이제 이 통일이 되면 자유공산지형 이 대결이 일단 종식이 되잖아요. 그럼 뭐 중국하고의 국경이 된다면 또 다른 문제지만 일단 우리끼리는 그렇다 이게 지역 및 세계 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다. 한반도가 진짜 전쟁의 공포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그는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를 위해서도 좋은 것이다 라고 보였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분단으로 인한 상처의 치유와 고통의 동치기라는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저도 월남하신 우리 부모님의 제가 여기서 났지만은 이북에 고향을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산 가족이 우리 부모님들이 다 있는 거예요. 넘어오신 분들 또 뭐 남북으로 흩어진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뭐 전쟁 중이나 뭐 할 때 이런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속에서 지난 70년 동안을 지금 살아온 겁니다. 그게 이제 700만, 800만이 되는데 지금은 많이 돌아가시고 얼마 이제 남질 않았어요. 1세대들은 지금 뭐 불과 한 2만 명 이렇게 남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적습니다. 지금 뭐 그 1세대가 거의 80대 후반, 90대 이렇게 지금 뭐 그런 분들만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이게 이제 남아 있는 이산 가족이 재결합할 수 있고 이산 가족이 그분들이 내려오셨지만 후손들이 있으니까 후손들이 부모님의 고향을 다시 한번 갈 수도 있는 그 상징적인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북한에서는 공산주의들이 적과 통일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공작, 전복, 암살, 침범, 전복, 뭐 엄청나게 많은 그 적대적인 일을 해서 끊임없이 적과 통일하는 게 이런 것들이 사라지니까 너무나 이게 좋은 겁니다. 예, 이런 활동이 사라진다. 그는 이제 북한 경제가 재건되는 효과가 있잖아요. 지금 핵개발, 성군 정치로 얼마나 많이 피폐가 돼서 국가의 배급 시스템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장마동에 의존하니까 국가라는 게 뭐냐 도대체. 북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죠? 북한 경제를 개발하고 재건해서 남한과의 격차를 해소해 줘야죠. 사실 그
동독, 서독, 통일의 사례 있지만은 그 격차 해소하는데 많은 노력과 돈을 30년 투입했음에도 이상, 불구하고 남아 있지만 그래도 지금 분단돼 있어서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는 것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격차 해소를 통해서 우리 고통을 줄이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 뭐 독일이 너무나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었으니까 우리는 포기해야 된다.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더 좋은 걸, 상대적으로 좋은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미 남한에 축적된 자본과 인력, 많은 그 숙련된 인력을 활용을 하고, 또 북한 분들은 나름대로 거기 새로운 교육과 받고 시장 경제 교육도 받고 거기에 쓸모 있도록 인력이 훈련도 받고 해야죠. 모두가 다 새로운 경제 건설에 다 이바지하는 역군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게 좋은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남한이라는 게 하나의 반도지만 거의 섬으로 돼 있어요. 지금 북한이 단절돼 있으니까 대륙하고 연결이 안 돼요. 지금 중국하고는 바다를 통해서 연결돼 있지만 육지로는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중국, 러시아 대륙 및 유럽과의 우리가 육로를 통해서 연결할 수 있잖아요. 북한에 있는 철도를 통해서 계속 타고 가면 유럽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도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시안 하이웨이, 이건 고속도로입니다. 남한에서 출발해서 아시아 전역을 갈 수가 있고, 또 철도에는 시베리아 횡단철도, 또 중국 횡단철도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유럽까지 가는데 굉장히 바다로 가는 것보다 훨씬 시간과 비용이 절약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30%가 절약된다. 예. 그래서 우리 그 대한민국과 이 한반도가 전부 유럽과의 물류 연결이 있어서 하나의 물류의 시종점으로 역할이 굉장히 증대되는 거예요. 그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 유럽의 네덜란드라는 국가가 작은 나라지만 항공철도 같은 물류죠. 항공철도 해운으로 해서 유럽 전체 물자를 공급하고 받아서 또 다른 나라에 수출하고 하는 거예요. 뭐 유럽의 관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암스테르담 공항이고요. 저기 로텔담 항만이에요. 항구가 그렇고 두 군데가 거기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만큼 교통이 편리하다는 것이죠. 한반도도 통일이 되면은 동북아와 중앙아시아 또 유럽에까지 그런 물류가 다 연결이 되죠.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중국이 러시아와 그 천연가스 그 파이프라인을 다 연결을 해갖고 시베리아의 그 가스가 천연가스가 이제는 뭐 북경까지도 이게 통해갖고 사용할 수 있다는데 한국은 오히려 더 가까운데 앞으로 남북 통일이 될 것 같으면은 러시아의 그 시베리아의 그 천연 가스를 갖다가 석유가스를 싼 값으로 공급할 수가 있죠. 북한 남한 다 누릴 수가 있죠. 그 파이프라인도 얼마 거리가 멀지 않잖아요. 뭐 브라디보스토크하고 얼마나 거리가 가깝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물류가 열리고 에너지에도 도움이 되고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항상 우리 체제를 위협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공산주의 북한 세력, 여기 남한 내에서도 좌경화된 세력, 체제 전복을 끊임없이 시도하는 이 세력에 이 자연스럽게 소멸이 될 거다 하는 것이고, 또 한반도에서 이제 사상 이념의 대결은 더 이상 불필요한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런 자유민주주의가 좋으니까 자유민주주의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뭐 공산주의가 사라진다 하면 그러니까 굳이 이념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죠.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이념 간의 갈등을 겪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죠. 지금 통일이 되면은 이 문제도 이제 완전히 해결이 해소가 되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게 우리 한민족이 우수한 민족이잖아요. 뭐 백이민족이라고 해서 역사적으로 근면하고 똑똑하고 뭐 개척 정신 강하고 우리 민족의 DNA가 우수하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에 우리가 그 전쟁의 표 잿더미 속에서 경제 기적을 이룩한 거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DNA가 우수한 겁니다. 한민족이 우수합니다. 지금도 뭐 세계에 뭐 K-팝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K-드라마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성악가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악가들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문화적으로 굉장히 강국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회만 주어지고 개발만 잘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한민족의 우수성을 전 세계적으로 나타낼 수 있고 지금도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남북한이 통일이 된다면 훨씬 그것은 뭐 곱하기 2가 아니라 곱하기 10이 되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하고, 이 북한의 전근대적 세습왕조 체제, 핵개발로 이 억눌려 있는 이런 재능들, 특히 북한 동포 여러분들의 재능을 세계를 통해서 마음껏 발휘하고 또
그 북한이 지금 한민족 이미지를 많이 훼손했잖아요. 핵무기나 하고 굉장히 거친 나라로 테러 수출국 그런 이미지가 크게 훼손된 것을 이제 개선을 하고 한민족의 잠재력과 우수성을 세계에 마음껏 발휘해야 된다 하는 그렇게 계기가 된다 이거죠. 네. 네, 오늘은 뭐 자유 통일을 자랑하는 거기 때문에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다시금 우뚝 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한 북한이 분단돼 있으니까 너무나 많은 세계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거리가 돼 있죠 지금. 이것이 우리가 이제 통일이 되면은 큰 강국이 되거든요. 통일이 되면 우리가 지금 8천만 동포라고 할 겁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 금융 투자 회사이고 그 경제 전문 연구기관 골드만삭스, 골드만삭스인가요? 네. 거기서 앞으로 남과 북이 통일이 되면은 수십 년 내에 미국 다음 가는 경제 대국이 될 거다. 세계 2위가 된다고 뭐 예언을 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뭐 거기까지는 안 봐더라도 제가 여기 쓴 거는 세계 5위권의 경제 대국은 될 수 있다. 저는 됩니다. 왜 그러냐면 10위권인데 그렇게 남북한이 8천만이 되고 우리 민족이 그렇게 근면하고 우수하다면 이것은 우리가 가능한 목표가 아니겠느냐. 지금 한국이요. 봅니다. 거의 7, 8년 동안 수출입 규모가 1조 달러를 돌파하고 유지되고 있어요. 근데 세계에서 1조 달러 수출 규모를 이루고 있는 나라가 7개, 8개 나라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 7개 나라 클럽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5천만이 넘고 국민 소득이 3만 불이 넘는 나라가 7개밖에 없어요. 그 우리가 7위 내에 사실 속하는 나라예요. 인구하고 경제 규모하고 합쳐서. 그러니까 10위권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명실상부하게 7위권이 되는데 제가 5위권이라고 해도 이거 전혀 무리가 없는 것이죠. 8천만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반도체니 뭐 조선이라는 거 세계 스마트폰 세계 1위를 하고 있잖아요.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우리 작은 나라에서 중국이 우리 거를 카피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축구 보세요. 중국이 그 우리나라를 그러니까 하려고 우리나라 감독들 다 모셔다가 하지만 막상 붙어보면 또 안 돼요. 왜 그렇죠 그게? 민족성이 아주 특이하죠 우리 한국이. 한국이 뭐 한다 그러면 그냥 악을 쓰고 하잖아요. 하면 된다.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일이 되면 꼭 중국하고 일본하고 굳이 싸울 거 없고 아주 좋은 설린 우호 관계가 돼서 평화롭게 좀 교류를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저는. 통일이 되면요, 이 중국 대륙, 동북 삼성, 그다음에 연해주 지역, 몽고 여기가 우리나라 경제 영토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긴밀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무슨 무슨 침략적인 그런 영토가 아니라 활발하게 교류하면 우리도 좋고 거기도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좀 더 자신 있게 일본하고 중국하고 사이에서 아주 절충점을 찾으면서 좋은 국가가 되겠다는 얘기고 그러면 결국은 세계 모든 국가하고 우리가 가장 민주국가에서 중요한 게 개방입니다. 개방. 그다음에 포용, 개방, 포용에 자신감 있는 국제관계를 구축해서 우리 인류 평화와 아주 그런 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저는 아주 확신을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분단으로 인해서 만드는 폐해와 고통이 너무나 심해요. 이걸 우리가 빨리 극복을 하고 하려면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 다시금 이제 우리 절실하게 떠오르는 과제이기 때문에 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또 좋은 전망을 말씀드렸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소망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